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감유록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하늘의 비밀 하나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공개하기까지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과거의 예언을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대한민국의 정치사와 지금의 시간을 함께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개감유록에 대한민국의 정치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현대 정치의 한 시대를 지배했던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른바 삼김 정치를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개감유록 제19장 궁을론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3분 정치 용토지론, 세 갈래로 나뉘어 솥 발처럼 대치하고 용과 토끼의 때를 논한다. 저는 이 한 문장이 단순히 삼김 정치만을 말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삼김 정치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정치적 흐름이 훗날 2023년 계묘년과 2024년 갑진년의 시간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기록한 하나의 거대한 시간표라고 해독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기록을 마지막까지 따라가면 정치인들의 이야기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신인의 출현과 심판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개감유록은 도대체 무엇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오늘 그동안 공개하기 어려웠던 개감유록 제19장 궁을론에 있는 3분 정치 용토지론의 전체 암호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제목과 같은 첫 문장입니다. 3분 정치 용토지론. 이 문장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3분 정치입니다. 3분은 셋으로 나뉜다는 뜻이고 정은 솥정자입니다. 옛날 솥은 세 개의 발로 서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치는 세 세력이 서로 버티며 대치하는 행국을 나타냅니다. 저는 이것을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삼김 시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해독합니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대한민국 정치가 이 세 거물 정치인을 중심으로 나뉘고 지역과 계파가 형성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원문은 단순히 3분 정치라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뒤에 용토지론이라는 네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개감유록 전체 내용을 해석하고 보면 용은 갑진년 2024년이고 토는 계묘년 2023년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보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삼김 시대에 형성된 정치적 계파와 지역 구도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 정치인들에게 이어지고 마침내 토와 용의 시간, 즉 계묘년과 갑진년을 중심으로 하는 마지막 정치 상황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분 정치 용토지론 이 한 문장은 앞으로 펼쳐질 긴 정치적 시간표의 제목과 같습니다. 삼김 정치에서 시작해 용토의 때까지 그 긴 시간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논하겠다는 것입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씨와 정씨의 대결, 그 다음 문장은 놀랍도록 구체적입니다. 이정쟁투 각수일진, 이씨와 정씨가 서로 싸우고 각자 하나의 진영을 지킨다. 대한민국 현대 정치에서 실제로 이씨와 정씨가 대통령 자리를 놓고 정면으로 대결했던 선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한 사람은 이명박, 다른 한 사람은 정동영, 이와 정입니다. 각자의 정치 진영을 대표하여 대통령 자리를 놓고 싸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정쟁투 각수일진과 연결해서 해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대통령 선거의 훗날 우리가 개감유록의 여러 암호를 통해 신인의 조건과 대조하게 되는 인물 역시 대통령 후보로 등장합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의 중심에는 이씨와 정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19장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면
바로 이런 구조가 반복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정치의 주인공과 개감유록이 추적하는 주인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죄창생 만무일생, 정치가 싸울 때 고통받는 것은 백성이다. 그리고 원문은 정치 권력에서 백성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무죄창생 만무일생이라. 죄 없는 창생, 아무 죄 없는 백성입니다. 정치인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지만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것은 결국 평범한 국민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사회가 갈라지고 국민은 진영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에서 전혀 다른 존재가 나타납니다. 장궁 사시 만인 고할. 여기서 장궁을 단순히 어떤 성씨의 파자로 읽어서는 전체의 문맥이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해독하는 장궁은 장과 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궁은 개감유록 전체를 관통하는 신인의 중요한 상징입니다. 따라서 장궁은 오랜 세월 준비해온 신인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사시, 화살을 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공격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뒤에 네 글자가 그 목적을 말해줍니다. 만인 고할. 만인이 살 길을 구한다. 따라서 제가 해독하는 사시는 실제 사람을 향해 화살을 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신인이 백성을 살릴 정책과 방책을 세상에 내놓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대비가 생깁니다. 기존 정치 세력은 쟁투, 서로 싸웁니다. 그러나 신인은 구활,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시인이 정치에 등장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은 갑자기 기묘한 장소 암호로 넘어갑니다. 산조기돈 도야개변이라. 산의 새 대지를 타고 들을 건너 시냇가에 이른다. 저는 이 문장을 정치인의 성실을 만드는 파자로 보지 않습니다. 산조 기돈 도야개변이라. 이것은 시인께서 하늘의 뜻에 따라 자정하고 때를 기다리게 되는 장소를 감춘 암호로 해독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개감유록 다른 장에서 등장하는 장소와 함께 비교하면 비로소 전체 모습이 바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서녀은일 삼상후하라. 서는 지입니다. 12지지로 자고 그리고 자와 여를 합쳐보십시오. 호, 좋을 호자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문장에서는 또 다른 해석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개감유록에서 사용하는 운두장미 해독의 한 예입니다. 따라서 서녀는 좋은 날, 좋은 때를 뜻하는 것으로 해독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은일, 아직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와, 때가 올 때까지 누워 기다립니다. 앞 문장과 연결하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신인은 대통령 선거에 낙선 후 하늘이 정해놓은 장소에 자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때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원문은 그 장소를 이렇게 감추어 기록합니다. 산조기돈 도야개변이라. 저는 이 구절을 어떤 정치인의 성실을 나타내는 파자가 아니라 신인께서 자정하고 계시는 장소를 감추어 놓은 암호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구절은 그곳에서 무엇을 기다리는가를 말해줍니다. 서녀은일 삼상후하라. 바로 하늘이 정한 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매우 중요한 암호가 등장합니다. 주초신장 갈광용사. 여기서 달릴 주와 닮을 초자를 합치면 나라 조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독으로 등장하는 암호가 아닙니다. 개감유록 다른 곳에서는 같은 조를 또 다른 방법으로 감추어 놓습니다. 29일 주, 작은 달은 29일입니다. 작은 달, 즉 소월입니다. 소와 월을 합치면 닮을 초자가 되고 다시 달리 주자와 닮을 초자를 합하면 나라 조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기록이 있습니다. 개감유록 11장 새 42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정조지변 1인 정이라. 나라 정자와 나라 조자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결국 한 사람의 정, 즉 정도령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등장할 조초신장의 나라 조자와 정도령을 나타내는 나라 정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를 서로 다른 암호로 표현했음을 개감유록 자체에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초 신장을 해독할 때에도 이 한 구절만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개감유록 전체에서 반복되는 정과 조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같은 대상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감춰 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개감유록의 운두장미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례로 봅니다. 그런데 이 존재를 원문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신장입니다. 그리고 갈광용사, 저는 이것을 제갈량과 같은 뛰어난 지략을 가진 용사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신장을 바로 다음 문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백미장군 갈천지어라. 백미, 여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를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장군이 갈천지어라. 물이 말라버린 시냇물의 물고기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앞에서 이미 신장이며 용사라고 했습니다. 능력과 지략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세상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세력도 없습니다. 뜻을 펼칠 환경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고기는 있는데 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천지어, 제가 보는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신인은 이미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팔정시중 3걸 1인이라. 이제 무대가 다시 바뀝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팔정시중 3걸 1인이라. 여기서 팔정은 단순히 정시성을 가진 8사람이라고 찾아서는 안됩니다. 저는 이것을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겠다고 등장하는 여러 지도자와 세력, 즉 진정한 정도론과 구별되어야 하는 후보들의 세계로 해석합니다. 그 가운데 3걸 3사람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다시 1인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문장은 백리장군 이능비이라. 이능은 다른 사람보다 큰 언덕처럼 우뚝 솟은 존재, 그리고 비의 구조에서 오디자를 제거하고 인을 취합니다. 결국 여러 지도자가 등장하지만 원문은 계속해서 한 사람을 찾아가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원문은 다시 대한민국 정치의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인왕사유 천인득생이라. 제가 적용해온 운두장미 해독에서 인왕사유가 전라, 즉 전라의 정치 계보와 연결됩니다. 그 중심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김대중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 계보는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노무현에서 문재인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크게 부상한 윤석열이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부터 우리는 다시 최근 대한민국 정치사의 시간 속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남보노장 백수군왕, 김대중을 가리키는 암호입니다. 남쪽에서 노장, 백수, 그리고 군왕이라. 저는 이 구절을 김대중으로 해독합니다. 호남이라는 남쪽의 정치적 기반, 오랜 세월 정치 역정을 걸어온 노정객, 수많은 정치적 시련을 거친 뒤 대통령이 된 인물, 그래서 앞에서 등장했던 인왕사유와 남보노장 백수군왕이 하나의 정치 계보 속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7.2상쟁 승리 1인이라. 저는 7.2를 이 시성을 가진 정치인 7명을 찾지 않습니다. 개감유록에는 진정한 정도령과 구별되는 여러 후보와 가짜 정도령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새 시대의 지도자를 자처하거나 나라를 이끌겠다고 나선 여러 인물이 서로 경쟁하는 정치적 상황으로 해석합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14명의 후보자가 등록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을 비롯하여 여러 군소 후보가 대통령직을 놓고 경쟁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목할 인물이 허경영입니다. 대선을 약 100일 앞둔 2021년 11월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허경영은 4.7%를 기록하여 윤석열과 이재명에 이어 3위에 올랐고 안철수와 심상정을 앞섰습니다. 공약 호감도에서도 7.0%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연합뉴스가 이를 허경영 3위 파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언문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마지막 4글자입니다. 승리 1인. 수많은 후보가 서로 다투지만 오직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도자가 등장하고 각자가 자신이 나라를 구할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개감여록의 서사에서는 계속해서 1인 한 사람으로 좁혀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개감여록 제19장 궁울론의 한 문장으로 등장한 삼분정티 영토지론의 정치적 서사가 절정에 도달합니다. 삼분천하 가정 3년이라 여기에서 놀라운 반복이 나타납니다. 앞선 제19장 궁울론의 시작은 삼분정치 그리고 마지막 정치 상황에서 다시 삼분천하, 처음에도 셋이었고 마지막에도 셋입니다. 제가 해독하는 마지막 삼분천하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거대 야권, 친윤으로 중심으로 형성된 여권, 그리고 기존 양대 세력과 구별되는 제3지대 계획 세력이 경쟁하는 정치적 구도입니다. 그런데 원문은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가정. 제가 읽은 정은 단순히 성씨 정이 아닙니다. 참된 정도령, 참된 지도자를 상징하는 정입니다. 그 앞에 거짓과 가짜가 붙어 있습니다. 즉 서로 자신들이 나라를 구할 세력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정한 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간까지 붙여 있습니다. 3년. 따라서 이 해독에서 마지막 정치적 권세와 혼란의 3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19장 궁울론의 위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도화지인 천파수신이라 지금까지 정치인과 정치 세력, 권력 투쟁을 이야기했던 원문에서 갑자기 도와 수신이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제19장을 해독하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삼분천하의 정치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인은 그 싸움의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이 정해놓은 장소에서 자신을 닦으며 때를 기다립니다. 앞에 서녀은일 삼상호화와 다시 연결됩니다. 처음부터 두 개의 시간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정치인들의 시간, 다른 하나는 신인의 시간. 정치인들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싸웁니다. 그러나 신인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 옵니다. 구출임금 분타 멸마라. 입에서 칼이 나오고 분연이 일어나 말을 쳐서 멸한다. 여기서 저는 임금을 사람을 죽이는 물리적 칼로 해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문이 분명히 구출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칼이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입에서 나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출임금은 신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칼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가르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마귀의 세력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해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괴자 송진 만무일상이라. 신인을 부르고 참된 도를 따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습니다. 제19장 궁울론의 삼분영치 영토지론의 앞부분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처음에는 만인 구할, 만인을 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무일상, 한 사람도 상하지 않습니다. 이 두 문장은 정확하게 서로 호응합니다. 만인 구할, 그리고 만무일상. 처음부터 신인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감유록이 말하는 심판 역시 단순한 파괴로만 읽어서는 안됩니다. 참과 거짓을 가르고 살아남은 길을 제시하는 분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문은 짧고 기묘한 문장을 남깁니다. 기불시구. 왜 개감유록은 이렇게 어렵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고 글자를 쪼개고 숫자를 바꾸고 앞을 감추고 뒤를 숨겼을까요? 제가 해독하는 기불시구는 귀신조차 그 하늘의 계획을 쉽게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 놓은 천기입니다. 그래서 개감유록은 운두장미, 머리를 감추고 꼬리를 숨기는 방식으로 기록됩니다. 한 구절만 읽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앞에 암호와 뒤에 암호를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와야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천세용 건병세, 좌거 영상, 요기 창궐, 화멸 기중이라.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19장 궁울론에서 전하는 삼분영치 영토지론의 전체의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였습니다. 삼분영치
이정쟁투 3분천하 수많은 정치인과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대통령도 정당도 선거도 아닙니다. 6천세 용권 뱅세라 6천년 동안 신인의 용상에 앉아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든 마귀 대장과 요기 창궐 요사스러운 마귀 세력이 창궐합니다. 그리고 화멸 기중 불이 그 가운데를 멸합니다. 제가 개감유력들의 다른 암호들과 연결해 해독하는 이 화는 단순한 불이 아닙니다. 육각팔이는 천화이고 팔인 등천 역사와 연결되는 신인의 불화입니다. 즉 심판과 재창조의 권능입니다. 오랫동안 악의 세력으로 이어져 온 기존의 질서가 마지막에 이르니 악의 세력이 가장 강하게 발동하지만 마침내 신인의 화로 그 시대가 종결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비가의 중요한 구절과 연계됩니다. 오미 낙당당 운세, 그리고 사생말초 신천지, 죽음과 삶, 끝과 시작, 새로운 천지. 따라서 개감유력에서 말하는 마지막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끝이 아닙니다. 옛 시대의 끝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전환입니다. 개감유력 제19장의 궁을론에서 전하는 진짜 주인공은 누구인가?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3분 정치, 대한민국 정치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이정쟁투, 정치인들은 권력을 놓고 싸웁니다. 그 사이에서 무죄창생, 죄 없는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장궁사시 만인구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준비된 한 존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정해진 장소로 갑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서녀은일 삼상호하라. 좋은 날을 기다립니다. 그에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주초신장입니다. 갈갈용사, 시력을 가진 용사입니다. 백미장군, 여럿 가운데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천지어 물이 없는 시냇물의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는 다시 수많은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3분천하 가정 3년, 정치적 혼란이 마지막 단계로 들어갑니다. 3년. 하지만 바로 그때 개감유력의 시선은 정치에서 신인에게 이동합니다. 도화지인 천파수신, 그리고 마침내 구출임금 분타멜마, 신인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파괴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입니다. 만인구활, 만인을 살리고 만무일상,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요기창궐 화멸기중이라 옛 시대가 끝납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개감유력 제19장 궁을론 후 3분정치 용토지론이 우리에게 남긴 하늘의 시간표라고 해독합니다. 정치인들의 이름을 맞히는 것이 이 기록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정치는 때를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그 정치의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남은 것은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왜 개감유력은 그를 이토록 많은 암호 속에 감추어 놓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표의 어디에 와 있는가? 이것이 개감유력TV가 앞으로 원문을 통해 계속 추적해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구절은 무엇입니까? 또 제가 제시한 해독과 다른 해석이 있다면 원문과 함께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한 구절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개감유력은 앞과 뒤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고 암호를 연결하고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채널 미지Q, 미지의 질문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개감유력TV가 개감유력에 감추어진 비밀을 추적해 왔다면 미지Q는 그 질문을 더 넓은 세계로 확장합니다. 고대 문명과 경전, 예언과 역사, 철학과 과학, 우주와 인간, 그리고 우리가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을 함께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인간은 왜 태어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첫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탐구에 함께하고 싶은 분은 미지Q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후원은 항상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개감유력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